토닝 10번, 아니 20번을 받았는데도 나는 효과를 못 봤어. 왜 그대로인가요? 가장 쉬운 예로 연필과 볼펜이 섞여져 있는 낙서를 지우개만으로 계속 지운다면 다 지워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색소를 지울 수 있는 레이저를 잘 선택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동안의 중심, 동안상의 피부신 닥터 송입니다. 오늘 동안상의 피부신 7번째 이야기, 너무 다들 잘 아시는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저 토닝을 왜 하나요? 레이저 토닝은 보통 기미 치료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미 치료뿐만 아니라 한 번에 제거하기 힘든 색소 병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 흉터나 모방과 같은 색소에도 레이저 토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톤이 어둡거나 얼룩덜룩 고르지 않은 상태의 피부에도 사용을 해주면 피부톤이 전반적으로 맑아지고 밝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닝을 잘 받아주시면 거칠어진 피부결에 각질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고른 피부결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레이저 토닝. 그럼 과연 레이저 토닝이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로 레이저 토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집중. 레이저 토닝은 색소에 반응을 하는 파장대에 저출력 에너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실 점? 저출력 에너지 여러 번에 걸쳐. 그렇다면 토닝 레이저는 다 동일한가요? 자, 딱 3가지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3가지. 첫 번째, 1064 파장대의 나노 토닝. 두 번째, 피코 토닝. 세 번째로 롱펄스 제네시스 토닝이 있습니다. 따따따따따따 하는 그 느낌이 바로 나노 토닝입니다. 자, 피코 토닝은 나노 토닝에 비해서 레이저 에너지가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피코 토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간혹 나중에 출시된 피코 토닝이 나노 토닝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no, 절대 아닙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색소, 피부 타입, 그리고 그동안 지속해왔던 치료 과정들과 그 횟수에 따라서 피코토닝이 더 추가가 되면 결과가 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토닝만 하면 된다. 나노토닝보다 피코토닝이 더 좋다. 라는 생각은 이제부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번째로 말씀드린 롱펄스 제네시스 토닝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멜라닌 색소를 깨는 작업이기보다는 피부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를 해서 피부결이 정돈되면서 맑아지고 밝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 재생으로 피부가 맑아진다? 밝아진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킨 부스터의 하나 리쥬란. 리쥬란뿐만 아니라 주베루, 그리고 물광과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콜라겐 재생으로도 기미가 좋아질 수 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스킨 부스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 리쥬란 파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보통 많이 모르시죠?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레이저 토닝 몇 번 해야 되나요? 토닝은 최소 5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0회까지는 해야 그 토닝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사항, 나의 피부 상태와 내 피부가 가진 색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색소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토닝이 아니라 다른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번째로 레이저 토닝 10번, 아니 20번을 받았는데도 나는 효과를 못 봤어. 왜 그대로인가요? 가장 쉬운 예로 연필과 볼펜이 섞여져 있는 낙서를
지우개만으로 계속 지운다면 다 지워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색소를 지울 수 있는 레이저를 잘 선택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저 토닝만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색소를 토닝만 하고 있으니까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색소가 어떠한 것들인지, 그래서 어떠한 레이저를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미와 같은 색소들이 정말 좋아질 만큼 충분한 시술을 받았느냐입니다. 그 충분한 시술을 받지 않았는 경우에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색소 상태를 파악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후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술 시간, 횟수,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다섯 번째, 한여름 강한 햇빛 속에서 레이저 토닝 과연 해도 될까요? 여름에 햇빛도 강하고 햇빛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피부 관리는 실질적으로 사계절 꾸준하게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가장 경제적입니다.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비용도 더 들고 그렇게 지불했는 비용만큼 결과가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동안 오히려 더 관리를 받으셔야 하고 적절한 에너지의 토닝과 진정 관리를 받으시면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사계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자극되어서 알레르기와 피부염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레이저 토닝이 아니라 진정 관리를 먼저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와 상담을 해서 얼굴에 맞게 레이저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토닝 후 주의사항이 있나요? 토닝 후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시거나 가독 피부에 따라서 토닝한 이후에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시술했던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은 사실 레이저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해가 떠 있는 시간은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시면 아마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실 거예요. 토닝으로 안 되는 얼굴 색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과 균형 맞춤 관리로 자연스럽게 이뻐지는 동안상의 피부신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안녕!